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뇌물사 어떻게 됐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뇌물사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잠잠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참고인으로 문다혜를 불렀는데 문다혜가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참고인으로 또 뭐 김정숙 또 뭐 부르고 이것도 안 나가고, 그 전에는 뭐 임종석하고 또 조국이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러고, 지금 문재인 뇌물죄 2억 2,300만 원 타이스타즈에서부터 받아먹은 거, 그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 원래 문재인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지금 중앙지검장 이창수 아닙니까? 전주지검에서 이창수가 수사를 하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왔고, 그리고 전주지검에서 계속해서 이 문재인 뇌물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그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인데요. 최근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 문재인 이 뇌물 수사가 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 문재인 뇌물 수사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연규 부장검사인데요. 그전에도 제가 한연규 부장검사를 응원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주지방검찰청 한연규 부장검사가 연손 37기고 48살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수사를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지,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이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참 상황이 정말, 물론 다른 분이 들어가서 더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사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이런 식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많지는 않거든요. 일신상의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건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외압이 들어온다든지 하니까 들어와서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강하게 지금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는 쪽이 있다든가, 내지는 자기는 위에서 강하게 수사를 하라니까 오히려 하기 싫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연규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왔거든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위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우파냐,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하는 사람이냐, 이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더군다나 직무 정지가 돼 있잖아요. 탄핵소추로.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없으니까 이 문재인 뇌물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말이죠, 이 전주지검에서 이걸 수사하지 말고 큰 수사니까 중앙지검으로 문재인 뇌물사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중앙지검에 김정숙의 샤넬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타지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연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확한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전주지검 형사 3부장에 부임한 이후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아 서해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전지검 발령 전에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 부부장검사로 있었다. 이게 이 정도면 엘리트라는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 1부라고 한다면 일종의 특수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금융사건이라든지 돈사건 같은 거, 뭐 뇌물도 돈사건 아닙니까? 이런 거에 좀 특화된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수사를 맡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 부장검사는 전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의 달 따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거는 문재인의 뇌물에 지금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이후 다혜 씨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 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온 거죠. 문 전 대통령 아내 김정숙 여사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또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사건 관련된 피의자 중 처음으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니까 타이스타젯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 조현옥이는 인사수석이었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은 매간 매직의 일종이죠. 지금 이 매간 매직으로 이상직이라는 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는 과정에서 이 인사수석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검찰은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젯 여기 임원으로 취업해서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만 원이 뇌물이다. 이것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뇌물이다라고 보고서 지금 수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물죄 수사가 떠들썩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문재인이 물론 여러 가지 적폐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뇌물까지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주 파렴치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담당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이 수사가 자초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고 수사가 중단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오던 그런 담당 검사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과연 그렇게 또 강력한 의지로 할 것인가, 내지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또 이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위에서 누군가가 외압을 해가지고 수사를 못하도록 막으니까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옷을 벗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부장검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문재인에 대한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H계엄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지금 검찰도 상당히 위축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또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배신을 때렸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현을 갖다가 잡았는데 이 김용현한테 그냥 수많은 어떤 그 범죄를 갖다 공소장에 써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공소장에 쓴 그 범죄 행위가 김용현은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도까지도 있고, 하여튼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뭐 손절했다, 소위 뭐 항명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적이고 하고 싶었던 문재인의 수사, 이것이 동력을 잃고 지금 부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한영규가 왜 옷을 벗었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기자님들도 더 많은 어떤 취재가 필요할 거고, 사실상 여기에 어떤 외압이라든가 어떤 수사 외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문재인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댓글로 문재인 감옥을 외쳐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우리의 의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